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몇 가지다? 6가지다. 국, 자, 복, 국, 조문 이렇게 외우시면 좀 간편하게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로 먼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봅시다. 국민 주권주의예요. 말 그대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죠. 헌법의 기본 원리. 그러면 주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먼저 간단히 볼까요? 주권은 주인된 권리다. 영어로는 sovereignty라는 발음을 하는데요. 이 sovereignty라는 단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만약에 영어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 sovereignty라는 단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글에 대한 내용은 결국 무엇에 대한 내용이더라? 주권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그 영어 지문들은 유추하건대 주권의 개념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글일 것이고 그 보기는 결국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리는 것이고요. 주권은 핵심이 이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 즉 대내적으로는 무슨성, 최고성을 띠고 대외적으로는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무슨성,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 권력이더라. 다른 말로 헌법, 제정 권력이더라. 혹은 개정 권력이더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즉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결국 국민만이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국 주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의 최고 의사결정 권력인데 대내적으로는 무슨성을 띠고 최고성을 띠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국민 주권주의가 담겨져 있는 헌법의 조항은 대표적으로 헌법 1조 1항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안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요.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확하죠. 그리고 헌법 전문의 국민투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좀 이따가 만나기로 하고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에 보장된 이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 4가지들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요. 수능에 아주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하고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는 결국 무엇이냐? 그 핵심은 국민의 의사표출이더라. 직간접적인. 즉 국민의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의 의사를. 그런데 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원리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선거제도죠. 즉 공정한 선거제도,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있어야지만이 국민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겠죠. 의회제도, 즉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일 것이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되겠죠. 언론, 그리고 출판, 집회, 모일 수 있는 자유죠. 결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이런 자유들이 보장되었을 때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복수, 정당제. 우리는 정치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정당을 통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의사들을 표출하는 거죠. 정당에는 뭐 진보적인 정당도 있을 것이고 보수적인 정당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중도적인 정당도 있겠죠. 기타 등등. 얼마 전에도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당에 우리는 가입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의사들을 표출하고 그 표출된 의사를 바탕으로 정당들은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정치적인 의견들을 표출하겠죠. 그래서 정당이 만약에 한 개이면 정당이 한 개이면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당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의사 표출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국민 주권주의를 직간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결국 정리해드리면 국민 주권주의란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말이죠. 자유주의는 핵심이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 민주주의는 여러분 앞에서도 배웠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 그렇죠? 다수의 지배.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고 간접 민주주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나라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상 쉽지가 않고 그래서 대표를 선출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간접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무엇을 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죠. 그 법률을 제정해서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고 그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즉 자기네 마음대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해서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민주주의는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 형태로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 간접 민주주의 또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렇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즉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해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해서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렇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주권주의,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예요?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들. 그렇죠? 그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인 제도들은 의사의 표출이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각도를 약간 틀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이런 얘기고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인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기본권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에 존재하는 제도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 앞에서도 배웠죠?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마찬가지죠.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분립을 위한 제도들을 나타냈고 의회제도, 즉
국회의원들을 뽑는 의회제도는 간접민주주의죠. 간접민주주의. 결국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수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활동. 복수정당제가 또 나왔네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하면 복수정당제 맞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정당이 다양해야지만이 국민의 정치적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돼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더라. 반면에 복수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활동, 이런 정당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뭐 국민 주권주의로 쓰이던 자유민주주의로 쓰이던 그것을 구별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개념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복수정당제라는 제도가 아니라 복수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 명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죠. 제도이기도 하죠. 사유재산제가 보장이 되어야지만이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인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사법권의 독립.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법권의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독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죠. 권력 분립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간단히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절에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애덤 스미스 국부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이게 1776년에 써진 책인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 핵심은 뭐예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다 안 한다, 최소한으로 개입해라, 개입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했죠. 즉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죠. 강한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양극화.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의 핵심이죠. 복지의 핵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에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의 원리의 핵심이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즉 국가가 복지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회권을 국가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죠. 그러면 사회권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알아야 되겠죠. 사회권. 기본권에는 뭐 자유권도 있고요, 평등권도 있고요, 참정권이 있고 뭐 청구권이 있고 사회권, 이런 개념들이 있죠. 중학교 때도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가 보통 개념 정의를 하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그러한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그렇죠, 독점 규제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보호,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원리는 효율성보다는 무엇을 더 중시하겠어요? 당연히 형평성을 중시하겠죠. 예, 이 정도로 공부해 두시면 복지국가의 원리도 뭐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평화주의예요.
자세한 내용은 헌법 조문은 교과서에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헌법 5조, 6조 전문에 있다. 뭐 이 정도는 있다가 보게 될 것이고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조약,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죠.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주의의 원칙, 즉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한 만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한다는 그 상호주의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국제평화주의의 핵심입니다.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헌법 전문과 4조 66조에 있는데 이 또한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카톡이 오고 있네요.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원리인데,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를 명확히 담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우리 헌법 전문의 시작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미 찬란한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9조 31조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문이 69조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대통령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실현 방안을 한번 꼭 보셔야 되는데, 종교, 학문, 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평생교육의 진흥, 그렇죠. 왜 교육이 나왔냐면 한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무엇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발전되어야 된다? 진흥해야 된다? 교육이죠. 예. 교육을 통해서 문화가 꽃피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문화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진흥은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적합한 것이다. 더불어 무상 의무 교육 또한 그것과 맥을 같이 하겠죠. 즉 무상 의무 교육을 시행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혹은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한 나라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맥으로 평생교육과 무상 의무 교육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교과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몇 가지? 6가지. 국자, 복국, 조문.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의 근거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고,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가 있더라. 헌법에는 그 제도가 무엇이 있더라? 민주적 선거제도, 국민투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복수 정당제도. 이런 4가지 제도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표출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더라. 그 핵심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더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더라.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치주의부터 사법권의 독립까지 이러한 시스템, 제도들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복지국가의 원리는 결국 사회권과 관련이 있더라. 즉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부터 사회보장제도까지를 헌법에서는 언급하고 있더라. 4번째, 국제평화주의. 대한민국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런 말들이 있죠. 전문에서. 그러한 내용의 입장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더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교과서에서도 보겠지만 간단한 얘기고요. 문화국가의 원리는
잠깐 봐두셔야 되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교육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수능, 모의고사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럼 만납시다. 수고했어요.